안녕하세요. 속속 정보통 TV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희 가족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지금 눌러주세요. 영상 중간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으니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무좀에 대한 무서움에 대해서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좀은 발에만 생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 몸 모든 부위와 피부에 침범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발바닥, 발가락, 발톱, 손톱, 옆구리, 사타구니 주변 등 살이 겹치는 신체 부위나 땀이 차고 각질이 많은 곳에 생깁니다. 대부분 습한 곳이죠. 하지만 습하지 않은 얼굴에 생기는 무좀은 안면백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단순한 습진으로 착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면백선은 처음에는 대개 붉은 반점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 피부질환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발에 무좀 있는 사람이 발을 만지던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피부사상균에 감염된 애완동물과 접촉하면 걸리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족부백선 환자나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얼굴에 홍반이 나타나면 꼭 피부과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안면백선 여부는 병원을 찾아 병변에 있는 세포를 긁어내 균을 감별하는 진균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검사 시간은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편 안면백선을 습진으로 알고 임의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사라지지만 무좀균은 완전히 죽지 않은 채 스테로이드로 인해 성질이 더 강해져서 2, 3주가 지나면 증상이 다시 전보다 심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약이나 바르지 마시고 반드시 피부과에서 항진균 연고를 처방받아 발라야 합니다. 손발톱 무좀은 초기에는 별로 가렵지 않고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무좀에 걸렸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다가 손발톱 색깔이 하얗게나 누렇게 또는 심하면 푸른색으로 변하며 두꺼워집니다. 그 후에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손발톱이 들뜨고 쉽게 부서지기도 하며 여러 층으로 갈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환자는 균이 심하면 손발톱이 쪼개져 떨어지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합니다. 손발톱 무좀은 하이힐이나 스타킹 착용이 많은 여성이 더 잘 걸리기 쉽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주로 신는 하이힐과 스타킹은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발에 땀이 찰 수 있고 이는 무좀균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손발톱 무좀은 일반 발 무좀과는 발병 부위와 무좀균이 달라 치료 방법 역시 다릅니다. 일반 피부 무좀은 피부사상균에 의한 피부 감염으로 주로 손가락, 발가락 사이에 나타나지만 손발톱 무좀은 피부사상균 외에 칸디다, 비피 부사상균 등 다른 진균들에 의해서도 감염이 나타납니다. 또한 일반 무좀 연고는 딱딱한 손발톱에는 약물 침투가 어려워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발톱 무좀 전용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손발톱 무좀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손발톱 무좀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끈기라고 합니다. 이미 감염된 손발톱을 건강한 새 손발톱이 완전히 밀어낼 때까지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은 6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살짝 호전된다 싶으면 병원을 안 가는 특성이 있는 거 아시죠? 이 기간을 못 참고 치료를 중단하면 뿌리에 남아있던 균이 손을 타고 온 몸으로 번지거나 무좀에 걸려 부서진 손발톱으로 다른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한테 감염이 된다고 합니다. 손발톱 무좀은 전염성이 강해 가족, 주변인에게 쉽게 전염되므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발톱 깎기를 소독해 사용하거나 가족과 따로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가족 중 손발톱 무좀이 있는 경우
슬리퍼나 수건 등 위생용품을 따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좀은 종류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를 뿐 불치병은 아니라고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에게 도움을 받아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할 수 있습니다. 무좀 환자는 치료 후 발을 항상 깨끗하게 하고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타고난 피부 체질이나 생활 습관은 무좀 재발 원인입니다. 평소 열이 많거나 피부에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은 재감염의 환경에 노출되었습니다. 특히 발가락이 모아져 있는 형태의 발은 항상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위험합니다. 몸을 시원하게 하고 땀이 피부에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무좀만큼 민간요법이 치료가 많은 병도 없습니다. 물에 빈초산이나 식초를 타서 발을 담그거나 가려운 부위에 마늘을 찧어 붙이는 등 온갖 민간요법이 성행합니다. 그러나 민간요법은 증상을 악화시킬 뿐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요법 부작용으로 심한 경우 발가락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문의약품이 아닌 민간요법으로 진피 속에 숨어있는 곰팡이균까지 없애는 일은 쉽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문의 진단을 받고 치료하여야 합니다. 간혹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식초에 발 담그기 등의 민간요법으로 무좀을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좋지 않은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민간요법에 소문난 치료 방법으로는 첫 번째, 식초에 발 담그기, 두 번째, 물집 터뜨린 후 약 바르기, 세 번째, 소주에 발 담그기, 네 번째, 마늘즙 바르기 등의 민간요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한 병원에 있는 대학 교수는 환자분 중에서 실제 4개월 동안 식초나 알코올로 민간요법을 해온 환자가 있었지만 치료도 되지 않았고 오히려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다며 식초나 마늘즙의 경우 강산성을 띠는 성분들이므로 화학적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나 물집을 터뜨리는 행위도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억지로 터뜨리면 위험하다고 합니다. 무좀균 박멸을 위한 생활 수칙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발은 깨끗이 씻은 후 잘 말린다. 파우더나 땀띠분을 발라도 좋다. 2. 발바닥 각질층에 남은 땀의 소금기를 없애기 위해 5분쯤 물에 담갔다 비누칠한다. 3. 땀을 잘 흡수하는 연양말을 신고 땀에 젖은 양말은 빨리 바꿔 신는다. 4. 신발은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벗어둔다. 5. 무좀약은 가급적 얇게 고루 문질러야 약의 침투력을 높인다. 6. 약과 외용제는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른다. 오늘은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설마 아직까지도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거 아니죠? 그럼 다음 시간에도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쏙쏙 정보통이었습니다.